이딴 삼류 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 감히 나한테 충고해요? 나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던 아주머니는 손을 멈췄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9살의 나혜린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거든요. 재벌가 외아들 한지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7시부터 예린은 거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명품 원피스를 꺼내 들었죠. 지난달 카드 할부로 구입한 500만 원짜리 샤넬 원피스였습니다. 하이힐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브탱의 빨간 밑창이 선명한 120만 원짜리 구두를 신었죠. 핸드백은 에르메스의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할부로 산 거였지만 예린에게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결혼만 성공하면 이런 것들은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테니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꿈은 따로 있었거든요. 화려한 상류층 생활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럭셔리한 일상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이미 임원급 대우를 받는 능력자였죠. 무엇보다 재벌가의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예린에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오빠만 잡으면 내 인생 완전 역전이야. 예린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컨실러,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립스틱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도 예린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지우에게서 들은 바로는 조용하고 소박한 성격의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평범한 가정주부겠지. 그럼 내가 주도권 잡기 쉬울 텐데. 예린의 입가에 교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우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외모와 말솜씨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내 매력에 안 넘어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예린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어머니 윤미경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59세의 미경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의 공동 창업자였던 남편과 함께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를 배운 미슐랭 출신 셰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창근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화려한 재계 생활을 정리했어요. 대기업 이사직도 각종 사회적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죠. 아들 지우에게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과 아들을 사랑해줄 며느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겉모습이나 조건, 돈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미경은 일부러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의 연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예린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손님,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기사의 말에 예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맞나요? 기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주소는 틀림없었어요. 예린의 눈앞에는 낡은 간판의 작은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식당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설마 여기서 만나자는 건 아니겠지? 예리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지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우로부터였죠. 예린아, 미안해.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가서 엄마랑 인사하고 있어. 1시간 정도면 도착할게. 예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하필 오늘 회의가 생기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예리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생겼잖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예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과 낡은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전체적으로 정갈하지만 세련되지는 않은 분위기였죠. 한켠에서는 조용히 요리를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지우 엄마일 리는 없겠지? 식당 안으로 들어선 예린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오래된 의자들이 전부였거든요. 벽에는 색이 바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리놀륨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가 진짜 지우 오빠가 말한 그 식당인가? 예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고 오신 분이신가요? 아, 네. 저 한지우라고 하는 분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럼 저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예린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예린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온 자신이 이런 곳에 앉아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메뉴판 드릴게요. 직원이 건넨 메뉴판을 받아든 예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모두 10,000원 내외의 서민적인 메뉴들 뿐이었어요. 이런 게 전부예요? 예린은 메뉴판을 넘기며 혹시 다른 메뉴가 있나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예린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만 보였죠. 손님, 주문 정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메뉴는 없나요? 좀 더 고급스러운 요리 같은 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정식 위주로만 요리를 해드리고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예린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 그럼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메뉴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린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어요. 지우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럼 일단 김치찌개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들을 보니 더욱 기분이 우울해졌죠. 하필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예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민들로 보였고 주변 상가들도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그 여성은 주방 쪽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하늘씨. 오늘도 오셨네요. 주방에서 아주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오늘도 맛있는 식사 부탁드립니다. 조하늘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단골인가 보네. 역시 수준이 뻔하네. 하지만 조하늘의 행동은 예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메뉴를 보지도 않고 오늘의 정식으로 주세요라고 말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식당 아주머니에게 하는 인사와 말투가 정말 공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음식을 받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죠. 예리는 그런 조하늘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식으로 굽실거리면서 살아야 하나? 그때 예린의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예린은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김치찌개 정식입니다. 예린은 젓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사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엄마표 김치찌개와 비슷한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런 데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다니.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아직 4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지우 오빠 엄마 만나러 왔는데 완전 허름한 식당이야. 진짜 별로다. 친구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그래도 참아.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지. 예린은 한숨을 쉬며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예린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구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김서구라는 그 남성은 이 식당의 오랜 단골이자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과거 대기업 비서실장 출신으로 윤미경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예린이 알 리는 없었죠. 예린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아저씨가 식당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역시 동네 식당이네. 단골들끼리만 아는 척하고. 예린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고 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 더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양해 구해줘.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예린은 지우의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났지만 예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예린은 한숨을 크게 쉬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조하늘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김서구는 아주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린의 눈에는 한심해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니. 예린은 김치찌개를 몇 숟가락 더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였죠. 그때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와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음식 맛은 어떠셨어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물음에 예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예린에게는 그것마저 거슬렸어요. 됐어요. 그냥 이대로 먹을게요. 예린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아주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예린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어 친구들의 피드를 보던 중 한 친구가 올린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의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의 레스토랑 배경. 이런 데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린은 자신이 앉아 있는 낡은 식당과 비교하며 더욱 우울해졌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예린의 짜증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메뉴를 보더니 즉시 주문했고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더라.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대. 정말? 그럼 잘 왔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예린은 코웃음을 쳤어요. 맛집이라고? 이런 곳이? 예린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커플에게 나온 음식을 보니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김치찌개도 예린이 먹은 것보다 훨씬 푸짐해 보였고 밑반찬도 더 다양했습니다. 왜 내 거랑 다르지? 예린은 의아해하며 자신의 빈 그릇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미 다 먹은 후라 비교하기 어려웠죠. 설마 나만 차별 대우한 건 아니겠지? 예린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하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사장님,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맨날 고마워하시네. 하늘 씨야말로 항상 고마워요. 조하늘은 계산을 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 하늘 씨도 조심해서 가세요. 아주머니는 조하늘이 나갈 때까지 배웅했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저 여자한텐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자신은 명품을 입고 와서 높은 음식값을 낼 수 있는 손님인데 왜 저런 평범한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더 흐른 후 예린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해졌습니다. 아, 진짜 못 기다리겠다. 그녀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도 예상대로 오래되고 소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예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정말 창피해.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예린은 주방에서 나오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손님,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음료수라도 드실까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예린에게는 그것조차 거슬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을게요. 네, 그럼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예린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었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언제 오는 거야, 진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에 고기 좀 더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더 푸짐한 김치찌개를 가져왔죠.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아주머니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서비스를 안 해줬지? 사실 예린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고 예쁘니까 무시하는 건가? 예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린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예린에게 집중됐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도 급히 나왔죠.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아주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예린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음식이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 해주시면서 저한테만 대충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주머니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아까 그 아저씨한테는 고기도 더 넣어주고 그러던데 저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만 차별 대우하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김서구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뭐요? 제가 돈 내고 온 손님이잖아요. 예린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참 시끄럽네. 하지만 예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음식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이 정도 돈 받으면서 서비스가 이래도 돼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 같은데요? 예린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단골 손님들한테만 친절하시고 저처럼 처음 온 손님은 무시하시네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손님들을 똑같이요? 그럼 왜 아까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예린이 말하는 그 여자는 조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하늘이 친절한 대접을 받은 건 그녀가 항상 정중하고 고마워했기 때문이었죠. 아주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음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음식을 다시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니까 완전 기분 망쳤다고요. 그때 김서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해 보시죠. 아저씨는 누구시길래 끼어들어요? 예린은 김서구에게도 날을 세웠어요. 저는 이 식당의 지배인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배인이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예린은 김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식당 서비스 교육 제대로 안 시키세요? 손님 차별하고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예린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거죠. 아주머니는 그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식당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예린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예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본 예린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다. 예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쳤어요. 소리가 크게 나면서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죠. 뭐 이런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딴 허름한 식당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딴 허름한 식당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김서구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윤미경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식당을 운영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거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도 많은데 굳이 이런. 그때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저희 식당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예린에게는 도전으로 들렸어요.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잖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예린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김서구의 표정도 급격히 어두워졌죠. 하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곳에서나 쩔쩔매지. 남의 눈치나 보면서. 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서구가 나서려 했지만 예린은 그를 향해서도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지배인이라고 자랑스러워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해본 적이나 있어요? 김서구는 과거 대기업 비서실장 출신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린의 모욕적인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선을 넘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예린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사실대로 말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예린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진짜 웃기네요. 이런 시골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은 지우가 온 줄 알고 급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식당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손님들도 다 도망가네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요? 예린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여기 사장이 따로 있어요? 제가 컴플레인 넣을 테니까 사장 좀 불러주세요. 아주머니와 김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윤미경이 바로 이 식당의 사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아주머니의 조용한 대답에 예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이요? 진짜요? 네. 그럼 더 잘 됐네요.
예린은 팔짱을 끼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어요. 사장으로서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손님 대하는 태도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세요. 특히 젊은 손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예린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 그리고 메뉴도 좀 개선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촌스러운 음식들만 파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묵묵히 예린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실력과 정성을 폄하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손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제대로 된 음식이죠. 스테이크나 파스타, 그런 고급 음식 말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머니의 조용한 질문에 예린은 어이없어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설교하는 거잖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없네. 이런 동네 식당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지우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예린아, 미안해. 지금 출발했어. 10분 후에 도착할게.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예린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 넘게 기다린 상황이었어요. 진짜 최악이다. 예린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분 나쁜 경험한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차분한 대답이 예린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무덤덤해요? 손님이 화내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린은 계속해서 아주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예린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돌아봤어요. 드디어 지우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예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린을 향해 오지 않고 주방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많이 기다렸지? 그 순간 예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엄마라고 부른 대상은 다름 아닌 그 주방 아주머니였어요. 바로 예린이 지난 2시간 동안 모욕하고 폄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어요. 설마 그 주방 아주머니가 바로 예비 시어머니 윤미경이었던 것입니다. 예린의 세상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주방 아주머니가 바로 한지우의 어머니였다니. 예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윤미경에게 다가가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윤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어려 있었어요. 지우는 그제야 예린을 돌아봤습니다. 예린아, 우리 엄마야. 인사해. 하지만 예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벌벌 떨고만 있었죠. 예, 예린이에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미경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주방 뒤쪽에서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가져와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와 주방 모자를 벗은 윤미경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 씨.
윤미경의 인사에 예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둘 다 처음 만나서 어색한가? 김서구가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서구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김서구는 지우를 식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사실 내 여자친구가. 김서구는 예린이 지난 2시간 동안 벌인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미경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 식당과 음식을 폄하한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딴 삼류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고 말한 것까지. 지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예린이가 그런 말을? 응. 내가 직접 다 들었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지우는 고개를 돌려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은 여전히 윤미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봬서. 몰라봤다고요?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린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미경의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예린 씨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윤미경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예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지우가 김서구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예린아.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예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구 아저씨한테서 들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딴 삼류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고 했다며?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오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지우는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딴 삼류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내 어머니야.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린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린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린 씨, 저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 예린은 감동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미경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예린 씨는 오늘 본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윤미경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나도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예린아, 반성한다고 해서 이미 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설마 헤어지자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예린은 지우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가치관 차이 문제야. 윤미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사실 그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리는 마지막으로 윤미경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윤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린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오늘 2시간 동안 말이죠. 그 말에 예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예린이 식당을 뛰쳐나간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우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윤미경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상처 드린 것 같아서.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잊었어. 하지만 윤미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린의 독설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이딴 삼류 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김서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우야, 힘들겠지만 잘한 결정이야. 맞나요, 서구 아저씨? 물론이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예린의 그런 면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직 젊어서 그래 하고 넘어갔던 거였죠.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지우야,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제때 깨닫는 거지. 윤미경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 점잖니?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원하세요? 글쎄, 특별한 조건은 없어.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돼. 윤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왔던 하늘이 같은 사람 말이야. 하늘이요? 응. 조하늘이라고 이 식당 단골 손님이야. 김서구도 끼어들었어요. 아,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 아가씨 말이지? 맞아. 그 친구는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해. 윤미경은 조하늘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지우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호호, 벌써? 방금 헤어진 것도 모자라서? 윤미경이 농담조로 말하자 지우도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사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소동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 시간도 남았고. 하지만 지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윤미경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정리할까? 네, 그러세요. 김서구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되죠. 세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혹시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조하늘이었습니다. 어머, 하늘씨. 윤미경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늦은 시간에 와서 죄송한데. 아니야, 전혀. 어서 들어와.
조하늘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우는 조하늘의 첫인상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 예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윤미경이 소개했어요. 하늘아, 우리 아들 지우야. 아,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하늘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하늘이라고 해요. 한지우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늘 씨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만 해주셨겠죠? 조하늘이 웃으며 말하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제가 다음에 올게요. 조하늘이 나가려 하자 윤미경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뭘 드실래? 그럼 평소처럼 오늘의 정식으로 주세요. 조하늘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지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습니다. 하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지우의 제안에 조하늘은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가족 시간을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전혀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조하늘은 윤미경의 요리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고 지우의 직장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정말 손맛이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 할까요? 고마워, 하늘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뻐.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지우는 그런 조하늘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예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어머니가 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우와 조하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우는 조하늘의 따뜻한 성격과 진정성에 마음을 빼앗겼고 조하늘도 지우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윤미경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늘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지우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맞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도 지우와 조하늘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오는 단골이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하늘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예의 바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이 또 왔구나. 윤미경도 조하늘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래?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새로 연구한 요리해 줄게. 윤미경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지우와 조하늘은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지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늘 씨 만나면서 일상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지우의 솔직한 고백에 조하늘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식당에서 지우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윤미경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잠시 후 윤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 메뉴야. 프랑스에서 배운 요리를 한국식으로 바꿔본 거야. 와, 정말 멋있어요. 조하늘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접시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올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레스토랑 요리 같아요. 호호 과찬이야. 맛있게 먹어. 조하늘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맛있어? 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요리 처음 먹어봐요. 지우도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왜 이런 요리는 메뉴에 안 올리세요? 너희들만을 위한 특별 요리야. 윤미경의 말에 조하늘은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시다니. 우리 하늘이니까 그렇지.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 하늘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윤미경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조하늘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하늘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어요. 조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기꺼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윤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김서구도 멀리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 서구 아저씨. 윤미경은 조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늘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지우도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윤미경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와 조하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조하늘에게 윤미경이 특별한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늘아, 혹시 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 없니? 정말요, 어머니? 응. 내가 있으면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하늘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도 의미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도 충분히 보람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 요리도 배우고 손님들께도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하늘아. 이렇게 해서 미경식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윤미경의 전문적인 요리 실력과 조하늘의 따뜻한 서비스가 만나면서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 식당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미경식당, 공동대표 윤미경, 조하늘. 지우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렇지? 하늘이 덕분에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 윤미경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녁 시간 가족 셋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조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하늘아. 지우 씨랑 결혼해서 좋은 가족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되고 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하늘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윤미경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정말 중요하구나. 몇 달 전 나예린과의 일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예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우야, 너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지. 맞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조하늘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래, 하늘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어. 윤미경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미경 식당의 불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안에서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본 김서구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말이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경 식당은 오늘도 따뜻한 음식과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